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유난히 나만 그런 건가? 나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만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꽤 했었어요. 지민의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생각을 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지민은 언제나처럼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왜 항상 나만 이렇게 될까? 지민은 혼자 중얼거렸다. 지민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업앤다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민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늘 동료들에게 가려졌어요. 지민 씨, 이번 프로젝트는 김 대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팀장의 말에 지민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꼈죠.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퇴근 후 지민은 혼밥을 하러 식당으로 갔어요. 이런 날엔 혼자가 편한 거죠. 구석에 앉아 밥을 먹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갑자기 처량한 느낌이 들어 용기 내어 소주 한 병을 시켜보았어요. 지민은 혼자 쓰디 쓴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어요. 야, 너 요즘 도덕경 읽고 있다며? 노자가 뭐라고 하던? 응, 노자는 무의자연을 강조해.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거지. 지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솔깃해졌어요. 무의자연? 그게 뭐지? 그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 테이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노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일행이 지민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궁금한 표정을 알아채고는 글쎄 지민에게 책을 선물로 주고 갔지 뭐예요. 허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저는 도덕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책을 선물로 주고 갔지 뭐예요. 평소 내성적이던 그녀답지 않게 지민은 선뜻 고맙다며 책을 전해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지금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지민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어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특히 이 구절에서 지민은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다음 날 지민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동료들을 돕는 데 집중했어요. 김 대리님, 이 부분 수정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의 변화는 허서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팀장이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 씨, 최근 지민 씨의 업무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다음 프로젝트는 지민 씨가 팀을 맡아 리드해보면 어떨까요? 지민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동시에 노자의 가르침이 떠올랐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게 어떨까요? 팀장은 지민의 대답에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봅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민의 회사 생활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지민은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모임을 주최하기도 했죠.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만나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때? 친구들은 처음에는 지민의 이런 적극성에 의아해했지만 곧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어요. 주말이 되자 지민과 친구들은 도시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들은 우연히 발견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얘들아, 이렇게 노는 것도 정말 재밌다. 친구들의 반응에 지민은 뿌듯함을 느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민은 매일 밤 도덕경을 읽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지민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옆 벤치에 앉은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지민처럼 도덕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노자에 관심 있으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지민과 그 남성, 영석은 노자의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와, 당신과 이야기하니 노자의 가르침이 더 깊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영석의 말에 지민은 가슴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영석과 지민은 자주 만나 철학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지민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아요. 영석의 말에 지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도 무의자연이었던 거죠. 1년 후 지민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녀의 리더십은 회사 전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지민 씨, 당신의 접근 방식이 우리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CEO의 칭찬에 지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원 모두의 협력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지민은 영석과 함께 산에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지민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영석이 말했죠. 영석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나도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노자의 가르침은 그저 길잡이였을 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노자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변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이야. 이제는 상처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안다. 앞으로도 물처럼 살아가리라. 모든 이에게 이로움을 주되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지민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그녀에게 잉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제 지민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노자의 가르침은 그녀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 지혜는 앞으로도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예요. 지민은 이제 진정한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민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은 노자의 도덕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지민의 삶을 변화시킨 노자의 도덕경 사상은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무위자연 우웨이즈란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는 자연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지민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둘째, 상선약수 상산유어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는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민이 회사에서 동료들을 돕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이와 통합니다. 셋째, 불쟁부정, 다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민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된 것이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넷째, 소욕사유, 욕심을 줄임을 뜻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민이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했던 것이 이와 관련됩니다. 다섯째, 유약승강강 러울워성강차.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유연함과 부드러움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민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동료들을 대했던 것이 이 원리를 반영합니다. 여섯째, 복귀무명 후구이우명. 이름 없는 상태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명예나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지민이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이와 연결됩니다. 일곱째, 지족죄조. 족함을 안다는 뜻으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민이 친구들과의 단순한 만남에서도 행복을 느꼈던 것이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노자의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들을 잊곤 합니다. 지민의 이야기처럼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결국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찾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쉼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민이 그랬듯 우리도 노자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